반갑습니다. 방문각 공무원 행정법의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8월 주간 모의고사 이제부터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초시생분들께서 딱 푸시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최빈출 또는 각 주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제 문제가 나오긴 텐데요. 어떤 거 있는지 1회 모의고사에서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않았네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법치 행정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는 모든 법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작용은 바로 법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 작용법적 근거도 모든 작용에 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만 근거를 가질 걸 요한다. 이렇게 한 번에 연결이 되죠. 다음 법률 우위의 원칙은 법률 유보 원칙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공법 형식이든 사법 형식이든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된다. 당연히 법을 위반되는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다음에 3번이 굉장히 중요한 최신 판례죠,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결정은 중요한 거로 우리 헌재 판례가 본 거와 달리 전기요금 결정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 판단을 했죠. 탄력적이고 정책적인 어떤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전혀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전이 초안가 짜고 행정부인 산자부 장관이 인가하는 식으로 전기요금이 결정되고 있는 이 현행 체제 전혀 문제 없다라고 봤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 수신료랑은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최신 판례가 돼요. 3번이 정답이고,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딱 4번을 가져왔죠. 방송 수신료는 본질적인 거니까 국회에서 정해야 되지만 전기료는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구분하시겠습니다. 다음 행정입법 옳은 걸 가볼게요. 자, 행정입법이 적법하기 위해선 수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권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꼭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되더라. 해석해 보니까 시행령 내용이 상위법 조항을 그냥 단순히 구체화한 거에 불과하다. 네, 그러면은 직접적인 수권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죠. 따라서 옳은 거 찾는 거네요. 네, 1번이 정답이고요. 그럼 틀린 애들 가볼게요.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올해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모두 기출됐던 최빈출 내용 중에 하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만을 말하는데 행정입법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죠. 다음 형사처벌하는 법 규정이라든지 세금을 때리는 과세처분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 모두 다 매우 엄격한, 즉 구체성의 정도는 엄청 타이트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임은 가능하다고 보죠. 따라서 이런 매우 디테일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는 형벌에 대한 위임 입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라는 걸 정하고 있지만 이건 세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으로 정해라는 법률 요구를 다시 강조한 거에 불과하지 하위법에 위임하지 못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닌 거예요. 다음 3번 신뢰보호 원칙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죠. 단순히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서 군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 거, 이런 걸 소위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답변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것만 갖고는 공적 견해 표명이 성립하지 않는 걸로 봐서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죠. 다음 너무 중요한 판례.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한 것만 갖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든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허가 해줄게라는 공적 견해 표명한 걸로 볼 수 없다죠. 없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 신뢰보호 원칙에서 첫 번째 요건인 공적 견해 표명은
한 번 표명한 이상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지난주차 내용에 있었던 확약이랑 똑같죠. 그 당시의 상황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그것은 당연히 실효되고 따라서 그 실효된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했다 할지라도 문제 없다. 다음 최신 판례 중에 하나고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단순한 사적인 단체가 아니고 행정 주체죠. 조합 설립 인가가 특허니까. 따라서 걔네가 내부 규범을 어디나요? 변경함에 있어서도 이익 형량, 즉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본 거예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종전 구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신뢰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네, 이런 최신 판례, 즉 신뢰보호와 이익 형량은 이런 조합 내부의 규범을 바꿀 때도 적용된다고 명시한 판례니까요. 잘 정리를 하실게요. 다음 4번 대상 적격과 관련된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개념적으로는 처분처럼 보이지만 형사소송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처분성 없는 걸로 보죠. 다음 똑같은 내용의 침해적인 처분이 반복된 경우, 즉 N차 계고는 단지 기한 연기 통지에 불과한 사실행위로서의 성격만 갖지 처분성 없는 걸로 보죠. 최초의 처분인 1차 계고만이 처분이다. 다음 증액경정 처분이 있으면은 이 증액경정 처분의 법적 성질 자체가 원래 있었던 당초 처분을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일정 액수를 플러스해서 새롭게 행한 종국 처분이다. 증액경정 처분이 바로 최종적인 처분이다라고 교수님들께서는 보시죠.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경정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거고, 다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증액경정 거꾸로 뒤집으면 감액경정이고, 바로 감액경정의 법적 성질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는 거다. 따라서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이 변경 처분은 나에게 수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익 처분을 날려달라고 하면은 소외이익이 없어서 허용되지 않고, 변경 처분의 법적 성질이 당초 처분의 일부 직권 취소인 이상 직권 취소되고 남은 당초 처분, 이걸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이렇게 부르죠. 즉 그 변경된 원처분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번 사인의 공법행위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대표적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긴 하지만 올해 지방직에서도 나온 내용이죠. 전입신고 시 여러분이 심사할 수 있는 범위는 딱 요것만 30일 이상 실거주할 목적이 있는지만 판단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전입신고 단계에선 고려할 수 없더라. 다음에 자기완결적 신고에서는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40조에서 매우 디테일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조문 자체를 자주 물어보죠. 근데 그 조문이 바로 요거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다 그 말이고, 이게 40조 1항 세 가지 요건을 40조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구비 서류 첨부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타법상 형식적 요건에 적합할 때는 도달된 때 신고 의무 이행된 걸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걸로 본다. 다 맞는데 실질적이 틀렸죠. 왜? 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심사만 가능하지 실질적 심사 못하니까. 되게 치사한 문제 같지만 여러분 엄청 자주 나오는 조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2번이 정답. 다음에 3번 일반적인 건축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지만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되면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죠. 그래서 실체적 심사가 가능하게 되고, 다음 행정절차법 17조 5항이죠. 신청에 어떤 첨부 서류 등을 빼먹었다든지 등의 형식적 하자가 있더라. 네, 그러면은 곧바로 반려 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 상당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해라라는 법 조문이에요.
다음 원고 적격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함정 판례였고 1번이 정답이에요. 위에 세 줄은 맞아요.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이라든지 사증 발급과 관련된 거는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체류 자격 변경 신청, 강제 퇴거 명령 모두 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온 외국인들과 관련된 처분들이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을 이미 형성한 자들이기 때문에 생 외국인과 달리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걸로 보죠.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외국인인데 2번은 그냥 외국인이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출생해서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인, 다른 말로 재외동포, 다른 말로 최근에 승소해서 이제 조만간 왠지 한국에서 우리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을 것 같은 유승준이죠. 따라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을 인정해줬죠. 다음 3번. 소방청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없는 행정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만큼이 딱 키워드죠. 권익위가 이러라 저러라 했을 때 소방청장이 그 조치 요구를 적법하게 거부할 방법이 없다. 저 조치 요구에 안 따르면 과태료 같은 게 행정청에 대해 부과가 되는데 불복 절차가 규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판례 어쩔 수 없다. 항고 소송이라도 걸게 해주자라고 보죠. 예외적으로 행정청에 불과한 소방청장에게 당사자 능력과 공고 적격을 인정해주고요. 다음 4번 엄청난 빈출 판례죠. 처분의 근거법이 업자들 사이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똑같은 말, 거리 제한 규정이 있다더라 하는 경우에는 기존 허가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허가를 다툴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보죠. 다음 7번 판결의 기속력 옳지 않은 걸 가보도록 하고요. 자, 1번이 정답입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은 행소법 30조 2항에 따라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인정되는데, 입법의 불비, 즉 행소법을 잘못 만들어서 간접 강제에 관한 34조를 무효 확인 소송에 준용시키는 걸 빼먹었다 그랬죠. 따라서 무효 확인 판결의 간접 강제가 허용될 순 없다. 왜? 법 조문이 없으니까 라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고,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법이 개판이어서요. 다음 기속력은 종전 처분과 기사동이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기 때문에 절차 하자를 이유로 과세 처분이 날아갔는데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새로운 처분을 했다. 절차자가 있었던 것과 절차자를 보호하는 건 기사동이 전혀 다르므로 이러한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보죠. 다음 기판력이 주문에 한정돼서만 발생하는 것과 달리 기속력은 개개 위법 사유, 즉 이유중 판단에 대해서도 미친다가 되는 거고요. 4번은 2번이랑 똑같네요. 종전 처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똑같은 말, 종전 처분과 기사동이 다른 사유로는 얼마든지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 강제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자, 등급 분류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 발견했을 때 즉시 수거 폐기하도록 한 거, 바로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고 우리 헌재가 판례가 봤고, 즉시 강제에는 영장주의가 적용조차 안 된다라고 봤죠. 헌재 판례예요. 따라서 1번 동그라미. 다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 떨어지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이상, 설령 명령에서 언제까지 해라라고 정한 기간 지나서 이행했다 할지라도 의무 이행 확보라는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달성됐으니까 부과할 수 없다라고 보죠. 다음에 3번 공매 통지의 하자가 있으면은 공매는 절차 하자로 인해 위법하게 되지만 공매 통지 자체는 처분성이 없죠. 공매가 처분이지.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 대집행 계고할 때 네가 이행해야 될 의무의 어떤 내용들은 다 계고서라는 한 장의 종이에서만 특정될 필요는 없는 거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 기타 사정을 종합해서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라는 게 계고의 최빈출 판례 중에 하나죠. 다음 9번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지난 주차에 보셨던 최신 판례랑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문서로 내가 어떤 처분을 했는데 당연히 썼어야 될 내용을 명시적으로 그 문서에 안 썼다. 당연히 수반되어야 될 내용을 이라고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당연히 수반되었어야 하는 내용인 이상 그것이 행정청의 추정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 뒤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비록 종이에 글자로 써있진 않지만 키워드 묵시적으로라도 써있는 걸로 볼 수 있다. 난 최신 판례예요. 다음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다. 왜? 허가가 나오기 전엔 넌 아직 권익을 부여받은 적조차 없으니까. 따라서 사전통지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봤죠. 다음 마침 지난주에도 보셨던 거 또 나왔네요. 이번 혹시 지난번에 틀리셨다 하더라도 이번에 꼭 맞추셨길 바라고 퇴직연금 환수 결정 법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의 방어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죠. 3번이 정답. 다음 4번. 니네끼리 우리끼리는 나중에 내가 혹시 뭐 불이익 처분한다 할지라도 그냥 할게. 청문을 배제하는 협약서를 체결한다. 니네가 뭔데 행정절차법을 배제시켜요. 따라서 그런 협약 체결된 것만 갖고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케이스로 볼 수 없다라고 하죠. 다음 10번 대집행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는 공법상 대체적 자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가능하죠. 반대로 말하면은 부작위 의무 위반에 그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률요법 원칙상 법에서 그 부작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명령권을 두지 않은 이상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명령을 하면은 네가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자기 의무가 생기는데 명령을 못하면은 자기 의무가 안 생겨요. 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만 있을 뿐이지. 따라서 법률요법 원칙상 그런 명령권이 있지 않은 이상 자기 의무를 끌어낼 수는 없고 따라서 대집행할 수 없다. 자기 의무가 아니니까. 다음 건물 철거를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란 말은 이미 철거 명령을 때린 겁니다. 그럼 철거 명령이 나가면은 그 안에 두 가지 성질이 녹아 있다라고 하죠. 철거할 의무도 생기고 당연히 퇴거할 의무도 생긴다. 아니 퇴거해야 철거를 시킬 테니까요. 따라서 이미 퇴거 의무가 발생을 했고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소액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보죠. 다음 3번 이른바 1타 쌍피죠. 계고서라는 한 장의 문서로 철거 명령 플러스 계고 처분 동시에 하는 거 전혀 문제 없다. 따라서 다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고요. 협의 취득 네 글자 보시면 되죠. 사법상 매매 계약. 따라서 협의 취득하면서 내가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했다 할지라도 그 철거 의무는 사법상 의무니까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공법적 대체적 자기 의무만이 대집행이 되니까요. 다음 11번 제소기간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제 취소 소송은 안날 90일이고 20조 사망 조문이에요. 판사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불변 기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함정 정말 많이 빠지시는 문제.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공고한 거 이걸 이른바 실무상 공시송달이라고 부르죠. 행정절차법 14조 사항에 따른 공고. 이 공시송달은 인터넷에 올리고 14일 후에 효력은 발생하지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네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알아야 안 거다. 따라서 안날로부터 90일이 되는 거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이 아니다. 2번이 정답. 많이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함정 진짜 많이 빠지시는데 지금 차라리 틀리시고 나중에 시험에서 맞추시면 되죠. 다음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이란 말 나오면은 이 말을 지우시면 돼요. 수험적으로는 그냥 취소 소송 건 겁니다. 따라서 제소 기간을 비롯한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다 갖춰야 되는 거고. 다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처분이 있으면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의무이행 심판인 행정심판을 거치면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니까 그러한 기간 내에 즉 재결서 정본 송달 90일 내에 소송을 걸어라. 맞는 선지가 됩니다. 다음 12번 허가 옳지 않은 거 가볼게요. 재량 행위인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한다. 즉 뭐 인허가 의제된다라는 건축 허가 통으로 재량 행위가 되고 산림 훼손 네 글자 보고 맞추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기속 재량 행위예요. 따라서 법에서 정한 어떤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으면은 법상 근거 없이도 네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 자, 아까 보셨던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할 목적으로 할 경우 원고 적격 가지고 있는 거고 따라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허가 신청 이후에 여러분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었네.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될 법은 어느 시점 법?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법. 따라서 허가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되지 신청시 법을 적용해서 오히려 안 되죠. 정반대로 쓰여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행정벌 옳지 않은 거. 자, 조례상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말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 조문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번이 정답이고 다음 어떤 법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때릴지 아니면은 형벌을 때릴지 즉 전과 안 남는 그냥 몇만 원 내고 끝나는 과태료로 할지 전과 남기는 형사 절차로 나아갈지는 국회에서 어떻게 정하냐에 따름이죠. 입법 재량인 걸로 보고요. 통고 처분을 이행했다. 똑같은 말. 범칙금을 납부했다 그 말이죠. 똑같은 말. 다 끝났다. 돈 내고 털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고 다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해라는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될 리 없겠죠. 범죄가 아니니까. 다음 단계적 행정결정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자, 확약과 관련된 행정 절차법 조문이고 마침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이기도 해요. 확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다음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확약의 리딩 판례 중에 하나죠. 확약에 불과하고 그 확약은 처분성이 없더라도 맞고요. 다음 3번이 정답이고 최근 국가직에서 올해는 안 나왔지만 2년 연속 기출됐던 너무 중요한 요즘 판례입니다. 자, 과징금 처분을 한 후에 자진 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을 별도로 했을 때 얘네 둘의 법적 성질을 우리 판례는 선행 과징금 처분은 잠정적 처분, 후행 감면 처분이 종국 처분인 걸로 보죠. 따라서 후행 종국 처분이 있게 되면 선행 잠정적 처분은 모두 종국 처분에 흡수 소멸되기므로 이미 흡수 소멸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 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 판례였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부적정 통보 네, 강학상 사전 결정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이그젠플이고 어쨌든 그 자체로 확약과 달리 처분성을 가지게 되죠. 얘는 다음 국가배상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자, 국배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이자 다 포함되고 단기 알바도 포함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 업무의 위탁이 일시적 한정적인 것도 된다. 이른바 교통할아버지 판례에서 이 공무원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볼 수 있는 걸로 확정을 지었죠. 그럼 2번이 정답이네요.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즉 LH는 이 법에 따라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얘는 행정 주체의 지위에 있지. 네가 국배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자, 직무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철저하게 외형 이론에 따라서 판단을 하죠. 따라서
공무원증 위조 같은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 속하지 않는 범죄행위라 할지라도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어쨌든 공무원증 만드는 것처럼 외관상으로는 보이니까 직무행위에 해당하는 걸로 보고, 다음 국회 입법 부작위에 관련해서 헌법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국회에 부담시켰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안 만든다. 네, 그러면은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런 게 인정된 실무 사례는 전혀 없죠. 이론만 존재할 뿐이에요. 어쨌든 이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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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경우에는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국배가 성립할 수도 있음. 다음 16번 사업의 양도, 네,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건축 허가는 대표적인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허가 대상 건물의 소유권이 민사 사법적으로 넘어가면은 허가도 자동으로 물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는 거지 별도의 이전 승인 처분 같은 거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다음 영업 정지도, 바로 허가 사업에 대한 영업 정지도 대물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 정지할 사유가 이미 양도인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면은 양도 양수 이후에도 양수인에 대해서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죠. 어차피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다음, 자, 영업 양도 양수가 있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났습니다. 그 말인즉 여전히 양도인이 허가 명의자예요. 근데 미리 가계를 넘겼고 양수인이 다시 양수인이 뭔가 가계 운영을 하다가 법을 위반했다 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법령상 허가자인 양도인 거더라. 그래서 절대로 수리 전엔 가계를 넘기면 안 된다고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죠.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양도인의 허가를 철회하는 성격을 갖는, 즉 양도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니까 양도인, 똑같은 말,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 사전 통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죠. 네, 4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17번 정보 공개에 옳지 않은 걸 가보겠습니다. 자, 9조 1항 4호에서 말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거는 재판과 관련된 거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오픈했을 때 진짜 재판에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을 한정하고, 최신 판례 중에 하나죠. 외국으로부터 야 이거 비공개할게 라고 약속하고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만 갖고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조문이 없죠. 그다음 네가 정보를 갖고 있잖아는 청구권자가 증명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증명된 이상 내가 그거 보존 기간 지나서 폐기했다, 날렸다 라는 거는 이제 핑퐁 게임, 청구권자가 아닌 공공기관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죠. 다 맞아서 4번이 정답 되겠네요.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 판례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이 실수해가지고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버렸고, 그럼 법원에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복사 떠서 상대방한테 날아간다 그랬죠. 그 사본이 청구인에게 넘어가서 결론적으로는 정보를 공개하는 꼴이 됐다 할지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개가 아니니까 소외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죠.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하자와 관련된 내용들 옳지 않은 거 가볼게요. 자, 슬슬 익숙하실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누락하면 네, 무효로 받고, 문서주의에 위반된 것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죠. 다음에 3번이 정답이겠네요. 무권한의 행위도 원칙적으로 무효인 건 맞지만 이른바 5급 이상 국정원 직원 사례, 의원 면직 처분은 소극적 확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대 명백성 중에 중대성이 없었다라고 봤죠. 따라서 무권한 자의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예요. 그 다음 4번,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절차 하자는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무효로 본다. 다음 19번, 행정심판 옳지 않은 거 1번부터 바로 틀렸네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않지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행심법 44조 1항에서 명문으로 사정재결이 인정됨을 정하고 있습니다. 헷갈리기 딱 좋은 판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이 정답이고요. 그럼 조심하셔야 될 거, 자, 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이런 공식적인 어떤 제3의 기관을 통한 사법 또는 준사법 절차에서의 처분 사유 주변은 기사동의 꼭 필요하지만 단순한 내부 시정 절차에 불과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기사동 없더라도 추변 가능하다. 왜? 어차피 행정청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으니까. 다음 3번 행정심판 나오면 정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죠. 처분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 심지어 법원까지 구속돼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힘을 우리가 세 글자로 기판력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될 때만 발생하는 힘이기 때문에 행심의 재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런 힘이 생기는 거 아니고요. 다음 의무이행 심판에서의 처분 명령 재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절차법이 정한 바 다시 행정심판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심위에 직접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이그젠플로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정보 공개 명령 재결을 들고 계시죠. 왜? 야, 정보 공개라고 명령하는 재결을 했는데 공개 안 하고 계기입니다. 그럼 직접 처분을 한다는 말은 위원회가 대신 정보를 공개해 준다는 뜻이 되는 건데 정보가 없잖아요, 위원회한테. 정보는 행정청한테 있지. 따라서 이런 정보 공개 명령 재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실무상 이 직접 처분이 거의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판례도 그래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상 거의 그 직접 처분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더 발전시키셔야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수험적으로는 나이스죠. 뭐 판례가 없으니까. 자, 마지막 20번 손실보상 옳지 않은 거 가볼게요. 자, 토지보상법상 이래저래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스페셜한 절차인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재결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에 그에 불복할 경우 뭐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 거 다 쌩까고 곧바로 가는 건 허용되지 않죠. 소이익이 없어요. 다음 수용재결에 불복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른바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수용 재결을 한 토수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걸어야 되지 이의신청 재결을 대상으로 중토위를 피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실보상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2번이 정답. 다음 생활대책 이주대책이 헌법 23조 3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죠. 꼼수로 기억해야 된다. 두음으로 기억해야 된다. 대생정, 대법원만, 생활대책만 정당한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 달리 말해서 대법원도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보고 헌재는 이주대책이든 생활대책이든 모두 다 정당한 대상의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대생정으로 외우셔야 돼요. 다음 4번 토지보상법 조문이죠.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변동됐다, 가격이 올라갔다, 그거는 고려해서는 안 되죠. 그래야 개발이익이 배제가 되니까. 그래서 확인한 대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8월 1주차 주간 모의고사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